네, 자 시장의 핵심 이슈와 유망주를 살펴보는 최성민의 바이앤바이 순서입니다. 오늘은 유아타증권의 최성민 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어떤 종목을 소개해 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그동안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 뭐 DNC 미디어나 라운피플 이런 종목들 흐름이 좋기 때문인데요. 네네. 오늘은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 거예요? 오늘은 먼저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중국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국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네, 그 중국 관련 소비주에 대한 종목 리포트를 소개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기본적으로 중국의 GDP 성장률이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펀드멘탈적으로도 미치고 센티멘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 소비주에 대한 관심을 두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될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시진핑의 방한 일정도 중요하지만 중국의 소비 또는 전반적인 경기 상황을 체크해야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뭐 표가 좀 일찍 떴네요. 중국의 GDP에 대한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 중국에서는 가끔씩 GDP의 바올리오에 대해서 대한 코멘트를 많이 하고 발음이 됩니다. 정확하시네요. 네네. 네. 이 바올리우라는 것은 중국의 6%의 성장을 지속하는 것을 일컫는 말 아닙니까? 네. 한자로는 보육이라고 이제 쓰는데 직역을 하면 육을 지킨다 정도로 이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시장에서 이 6이라는 GDP 성장률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1990년대 이제 한 3% 수준이었던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개혁 개방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10년 전에 뭐 예를 들어서 2009년, 10년 이때 두 자릿수 한 10%의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까 그 표를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방금 보여주셨던 그래프를 맞습니다. 보여주시면 GDP 총액은 5조 달러였습니다. 2009년에. 5조 달러의 10%의 성장률이면 얼마입니까? 5천억 불 아니겠습니까? 예. 2011년부터 한 자릿수 성장세가 둔화가 됐고요. 네. 지금 파란색 줄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015년에는 6.9%로 떨어졌고 또 쭉 내려가면서 25년 만에 처음으로 7%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네. 결국 2019년 3분기에 몇 개월 전이죠. 6%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중국의 GDP 성장률이 2020년에 6% 이하로 떨어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우려들이 시장에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게 좀 의아하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도 중국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게 과연 6%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일까 이 문제인데 어떤 부분에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까 잠깐 준비된 표를 다시 한 번만 살짝 보여주시면요. 네. 10년 전에 GDP 성장률이 10%를 한다면 충분히 적극적으로 계산해서 5조 달러의 10%면 5천억 불입니다. 그렇죠? 현재의 중국의 GDP 14조 달러로 지금 보이시고 있는데 14조 달러의 6%면 8,400억 불입니다. 그쵸? 성장률도 중요하지만 매년 커지는 숫자의 크기도 중요합니다. 네. 내년에는 5.9%를 달성하던 5.8%를 달성하던 뭐 중국이 라오스나 캄보디아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렇게 커진 덩치가 고속 성장을 계속할 수 있느냐? 그렇죠. 이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어느 나라나 똑같습니다. 네. 점진적인 경제 성장의 둔화는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6% 경제 성장률 사수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저는 왜 중국이 5.9%를 달성하면 마치 큰일이라도 일어나는 것처럼 일부 시장에서 일부입니다. 우려 섞인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6% 성장을 못하는데 40년 동안 성장해온 중국이 6%를 꼭 해야 된다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러니까 좀 다시 말해서 덩치가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너무 숫자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이실 것 같아요. 여기다가 사실 성장률과 관련해서 중국 정부도 좀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정부 정책들을 내놓고 있잖아요. 네네. 표를 한번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재밌는 표입니다. 파란색 줄이 GDP 성장률입니다.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파란색 줄을 주목해 주십시오. 보시면 2011년 성장률이 이제 10%에서 8% 하락했습니다. 꾸준히 하락하네요. 첫 번째 박스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십시오. 하락했고 두 번째 박스 보면 8%에서 7%로 성장률이 또 숫자가 바뀝니다. 세 번째 박스를 보면 7%, 6%로 바뀌고요. 지금 마지막 2019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때마다 이제는 녹색 줄을 한번 봐주십시오. 녹색 줄을 보시면 파란색 줄 위로 솟구치는 모습이 보입니다. 박스에서. 이 녹색 줄이 재정 지출 증가율입니다.
재정 지출이라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정부가 쓰는 돈인데요. 그렇죠. 성장률이 자연스럽게 앞자리가 바뀔 때마다 중국 정부는 막대한 재정 지출을 통해서 그러네요. 소프트 랜딩을 항상 시도했습니다. 딱 겹치네요. 그렇습니다. 네. 맨 오른쪽 박스를 보시면 맨 아래 오른쪽 박스를 보시면 2018년, 2019년에도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2020년 혹시 앞자리가 6에서 5로 다시 네. 바뀐다는 예상을 한다면 중국 정부는 다시 급격하게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고 네. 그러면 중국 정부의 소프트 랜딩에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거는 저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잘 해결이 되고 1, 2, 3차가 그다음에 그런 전제하에 5G에 태동되는 4차 산업, 자율주행, 그다음에 1998년, 1999년, 2000년도에 있었던 닷컴 버블에 버금가는 버블이 형성된다고 할 때는 네. 중국 GDP 성장률이 역주행하는 모습, 다시 6%를 상방 돌파하는 오, 모습도 그래요?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네요. 중국 경제 성장은 우려감이 있긴 하지만 중국 정부가 그때마다 재정 지출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경착륙하기보다는 연착륙할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봐주고 계신데 그런 의미에서도 최근 시장에서도 중국 소비주, 중국 관련주 흐름이 좋지 않습니까? 네네. 오늘은 어떤 종목 소개해 네, 주시겠어요? 제가 고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네. 예, 방송에서 제가 종목들을 언급하는데 매수 매도의 의견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 유한타 증권 고객이나 와우넷 회원들의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단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중국 소비재 관련 리포트는 제로2세븐입니다. 네, 제로2세븐 사실 영유아 브랜드잖아요. 네네. 좀 한번 포인트 짚어볼까요? 네, 네. 세 가지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면세점 매출액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산업, 업황을 한번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 어린이용 화장품의 성장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어린이용 화장품.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엔 영유아 화장품이니까요. 2020년 턴어라운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그 면세점 매출액 추이를 보면 먼저 말씀드릴 것은 면세점 업황이 너무 좋습니다. 요즘에. 그래요? 예, 그래서 전반적인 면세점 업황을 보면 2019년 4분기 면세점 채널은 30%의 높은 매출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네. 이게 무슨 아직도 그 사드 이슈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없습니까? 네. 예, 이렇게 올라왔고요. 아. 전체 면세점 매출액은 지난 10월에는 28% 올라왔고요. 지난해 11월에는 34%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도 이런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믿고 있고요. 매출액 추이를 보시면 완연하게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드 이슈 이후에 최대 규모인 중국 단체 관광객이 서울로 들어왔습니다. 네, 5천 그쵸? 명이죠. 네. 예, 이게 이제 건강기능식품 보조 기구 제조회사에 임직원 5천 명이 들어왔고요. 2017년 3월 이후에 중국이 단체 관광이 금지된 이후에 아직 뭐 사드 보복 해제가 확실하지도 않지만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7일 뉴스를 보면 중국 청년사나 아니면 중국 국제 여행사에서 관광 단체 상품이나 복수 비자 발급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 또 면세점 매출 증가를 꼽아주셨고 두 번째가 이제 중국 어린이용 화장품 성장세입니다. 짚어주시죠. 이 뭐니 해도 제로2세븐은 궁중비책입니다. 아, 궁중비책. 많이 네. 아시죠? 예. 그래서 한번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성장하는 중국 어린이 이 화장품 내 궁중비책은 차별화된 브랜드 검증받은 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 들어와서 성장세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죠. 궁중비책은 그 한국 왕실에서 사용했던 그 오지탕이라는 궁중 비법을 적용한 제품으로 아, 그래요? 네, 한방 성분을 사용해서 네. 그 소위 그 서양 제품 대비해서 굉장히 친숙하고 고급스럽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더마 테스트라는 그 독일의 피부과학 테스트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최고 등급으로 통과해서 안정성 측면에서도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아,
그래서 기술적인 우수성을 또 보유하고 있어서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예. 또 궁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더 고급스럽게 네네.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포인트까지 살펴봤고 세 번째가 이제 2020년에 대한 전망인데 올해 전망은 어떻습니까? 지금 방금 표를 보셨겠지만 저렇게 궁중비책의 실적이 올라가는데 네. 왜 제로투세븐은 그간 조금 하락을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그러게요. 한번 궁금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2020년에는 실적이 턴어라운드입니다. 사실은 올해 패션 사업부가 그 구조 조정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재구축을 했고요. 그런 이유로 화장품 사업부는 엄청나게 실적이 좋았지만 패션 사업부에서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작년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턴어라운드의 핵심은 이 코스메틱, 궁중비책이고요. 포장 사업부입니다. 포장 사업부는 이 다농의 그 요구르트 캡을 갖다가 이제 파는 데인데요. 이게 실적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2020년에 실례합니다. 2020년에 실적은 100% 정도, 144% 정도 올라가는 네.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한 257억 정도로 그렇게 리포트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패션 사업은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실적이 나빠질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화장품은 뭐 지금 오늘 말씀을 강조해서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전년 대비해서 2019년 대비해서 강하게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중국 소비재 중소형주 중에서는 제로투 세븐을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제로투 세븐을 소개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점수 한번 내주시죠. 네. 네. 시의성은 별 5개, 예. 그다음에 모멘텀은 별 4.5개,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이 방안이 확정이 되면 네. 모멘텀을 별 5로 올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최근 중국 소비주들 흐름이 좋은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제로투 세븐 소개해 주셨고요. 지금까지 최성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